대한민국 교육은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의대입니다. 그리고 의대에 대한 믿음은 이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입시 커트라인을 말씀드릴게요. 1위 서울대 의대, 2위 연세대 의대, 3위 가톨릭대 의대, 4위 성균관대 의대, 5위 을산대 의대, 6위 고려대 의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위까지가 죄다 의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한 전공, 즉 의대로 몰리는 나라 보신 적 있습니까? 의대 안에서는 어디로 몰리느냐? 피한성으로 몰립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여러분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돈을요?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의 교육을 보면 됩니다. 20년, 30년 뒤를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공계 붕괴는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상황은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의대에 대한 믿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즉 종교와 같습니다. 그 결과 의대를 위해 재수, 3수, 4수, 5수를 합니다. 몇몇 의대는 신입생의 80%가 재수 이상이에요. 어떤 나라는 그 나이에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창업에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수도승보다 더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한 달 재수 비용은 5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해요. 즉 의대 한 학기 등록금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빚을 내서라도 의대를 준비합니다. 사교육 증가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이 되면 의대반 레벨 테스트에 합격하려고 그 학원을 준비하는 학원을 유치원생 때부터 다닙니다. 바로 이슈가 되었던 7세 고시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나라가 소멸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게 여러분 과장된 것 같죠?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챗GPT가 출시되기 2년 전에 GPT를 쓰기 시작했고 출시 1년 전에 이걸 써서 책을 냈습니다. 책은 대박이 났지만 미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활동을 무려 3년간 접었습니다. 답을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돌아왔고 늘 그렇듯 공부책을 내게 됐죠. 천신만고 끝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 또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동기부여는 받게 되겠지만 결론은 어차피 의대입니다. 제 강의, 제 책, 저 자신조차도 가끔은 의대생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이공계는 바닥이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기업들은 인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에요. 우리나라 노벨상 안 나온다고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왜 안 나오냐고, 공부의 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폰 노이만, 오펜하이머 우리나라에 이미 나왔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계실 뿐이에요. 지금 제가 관심 끌려고 이러는 것 같나요? 사실 맞는 말이죠. 현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저에게 의대 열풍은 엄청난 돈을 벌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저는 사실상 포기할 생각까지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라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과장 같나요?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일본과 한국은 각각 다른 길을 갔어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산업공상, 선비가 최고이고 모든 엘리트들은 기술은커녕 2000년 전 공자님 말씀만 이유도 모른 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직에 나가면 백성들 돈 뜯기 바빴죠. 그 결과를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불과 300년 만에 아마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 선생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셨겠죠.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AI 혁명은 산업혁명 이상의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AI 경쟁은 한번 뒤처지면 끝이거든요. 이것은 원자탄을 누가 먼저 개발하냐 그 경쟁 이상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AI에만 720조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올해 우리나라 국가총 예산 670조보다 큽니다. 중국은 AI 전공생만 4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AI 전문가 500만 명이 필요하다고 2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딥시크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3년간 카이스트 재학생 중에 명확히 의대 진학 그 하나만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입니다. 의대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겠죠. 저는 지금 의대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도 의사가 많고 저는 의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현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마치 엄청난 산불의 시작을 본 느낌이에요. 슬프게도 이미 산불은 커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분들께 이 영상을 부디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지나친다면 머지않아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아니,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학교마다 의대를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애쓰고 사교육은 큰 돈이 되니까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좌파다 우파다 정치하려 그러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이라도 이 문제를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 학생 여러분들의 탓은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분명 달릴 겁니다. 학생이 말이야 자기 소신 있게 전공을 선택해야지 남들 간다고 의대를 따라가냐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 10대 학생 입장이 되면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혼 정보에서 점수마저 바뀌고 배우자도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전체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의대 안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벌써 난리예요. 심지어 그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남는 점수가 아까워서라도 학생은 가게 됩니다. 결국엔 거의 모두가 의대를 지원하게 되죠. 방금 촬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분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시네요. 제 책 제목이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인데 제목 잘못 정했다고요. 의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로 지금이라도 바꿔보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보다 현실은 훨씬 심각합니다.